대한민국에는 정말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좀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 중에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이런 회사들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그 정말 우수한 시장 지위와 이제 근면하고 잘 훈련된 이제 중간 관리자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상품과 기술,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이제 기업들이 많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갔고 지금 사상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주식시장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일하면서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저렴하고요. PBR,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의 이제 배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상장 기업들 대비해서 평균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뭐 인터넷, 이런 기술주들을 빼고 나면은 더더욱 지금 낮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가 선진국 대비 크게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일한 금액의 자본이 주어졌을 때 우리나라 회사들은 해외 회사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절반 이하의 수익밖에 창출하고 있지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ROE가 낮은 이유가 뭘까? 뭐 사실은 구조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물려준다고 하면 거의 60%에 달해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이 배당을 받게 되면은 세금을 50% 넘게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런 소수주주들의 이제 권리가 좀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소수주주 보호제도,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 과 관심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구조적인 이슈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풀어져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구조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회사의 가치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역량이 또 부족한 이유도 커요. 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은 시장이 성숙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에는 최적 수준 이상의 자본이 점차 쌓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수익의 사업상 투자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이 최적 규모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은 기업의 성장이 없는데 자본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그러니까 ROE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남은 자본을 이제 주주에게 환원을 하면 돼요. 필요 없는 거를 뭐 배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너무 낮고, 아까 말씀드린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의미 있게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그냥 대주주한테 재산상 손해를 보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뭐가 있냐, 이 회사에 있는 자본을 그냥 쌓아 놓지 않고 최대한 잘 굴리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M&A를 통한 비유기적인 성장, 이놀게릭 그로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좋은 회사를 잘 사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 대비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이제 이게 실행할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의 이제 소유주들이나 경영진들은 그 사업의 그냥 운영과 발전을 해본 사업가일 뿐이지 이렇게 M&A를 해서 회사에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 인수했다가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런 비유기적 성장과 자본의 순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과 달리 비유기적 성장, 뭐 M&A, 투자, 뭐 이런 사업 제휴 이런 걸 할 수 있는 내부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인력을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한데 그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이유에는 안정적으로 기업이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장은 없는 회사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세금 같은 이슈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잉여 자본을 회사에 계속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성장도 없고 배당도 없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가 만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본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국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는 매우 특별한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에 이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나라가 없어요. 너무너무 싸고요. 시장에서 사게 됐을 때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싼 거지만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비유기적인 성장 같은 M&A 같은 거를 도와줘서 이제 회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 기업의 ROE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치도 그에 따라서 상승할 거고 그 말은 지금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투자한 이후에 이제 M&A라든지 뭐 이런 비유기적 성장을 지원을 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한다.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들은 뭐 특별한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사실 자기 사업 분야에서만 꾸준하게 열심히 사업을 하던 중소 중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글로벌한 우수한 인재를 뽑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어디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 성장 전략을 좀 잘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행 성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이제 내부 체질 개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그냥 뭐 이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 회사 자체의 이런 전략과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제 그거의 진행 상황이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IR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잘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모펀드가 이제 비상장 회사나 상장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에서는 이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할 때 이 자본 구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유기적인 성장 시도 및 내부 체질 개선 노력들을 하면서 ROE가 많이 높아진 사례들이 국내에도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미국, 일본 해외에서는 비상장 회사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는 것 이외에도 상장 회사에 소수 지분을 투자해서 이런 똑같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경영진 그리고 다른 주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업 가치 상승을 이뤄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 점차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설명한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비효율, 그리고 이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장기간 의미 있게 초과할 수 있는 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오랜 기간 이제 한국 시장을 담당하면서 경험을 쌓은 투자, M&A, 기업 경영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설립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저평가되고 유망한 투자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투자 전문가면서 실제로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서 자본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기업 가치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수적이고,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현지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 팀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KKR에서 10년의 경험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 저희 팀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은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덧붙여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과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한 국민 투자 소양의 빠른 상승, 글로벌 ESG 이제 웨이브, 여러 가지 법률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가지고 최근 빠르게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주주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는 이제 장기적인 변곡점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이런 투자 및 기업 가치 향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다른 주주들 및 임직원, 거래처 이런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본의 효율성이 상승을 하고 국부가 증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좋지만 이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향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